안녕하세요. 주식군의 혼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연휴 때, 또 휴가를 또 붙여 쓰다 보니까, 좀 날짜 개념이 없었네요. 일단 오늘 좀 반등장이 강하게 나와줬죠. 강하게 나와줘서, 이제 좀 한 달 동안에, 한 달 좀 긴 그 9월달, 어두운 9월 터널이 지나고, 이제 좀 그 10월달 좋은 흐름으로 출발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흐름으로 첫 거래일을 잘 맞추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좀 상승 대비 코스닥과 코스피가 급반등 해줬지만 여태까지 빠진 게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으로 일단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기술적 반등 속에서 움직였던 섹터와 지속 상승이 가능한 걸 체크해봐야지 시장의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법이 되겠죠. 일단은요, 코스닥이 많이 올라줬고 3.5% 급등해줬고 올라줬지만 전 저점을 깨졌던 게 713포인트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빠지면서 갱신하지 못했던 게 한 700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700포인트 정도대를 올라타지 못하고 밀리는 것들이 최근에 확인이 됐고 700포인트, 713포인트 이렇게 좀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강한 저항 구간이다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 흐름을 좀 지켜보고 그 다음에 눌림목이나 또 지속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걸 체크해야 돼요.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던 650포인트 정도까지 저희가 열어놨었죠. 그러니까 코스닥 보면 650포인트, 630포인트 열어놨는데 거길 기점으로 저가 매수세를 보신 분 빼고는 일단은 바닥을 확인해야 되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치대에 도달하면 이렇게 반등이 나오긴 합니다. 시장은 무조건 빠지지만은 않으니까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이 나올 때 어떤 흐름으로 지속되고 흐름이 이어지는가를 체크해야겠죠. 자, 일단은 오늘 좀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를 보면 지수 대비 엄청나게 급등해 준 것 같지만 종목 섹터별로 좀 오늘 방송을 위해서 분석해 봤는데요. 섹터에 도리가 들어간 거 많지 않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좀 이렇게 수급을 쏘면서 가는 것들이 많지 않고 아직은 조금 좀 바닥 확인 단계다. 그리고 이렇게 어제 뉴욕 증시가 이제 좀 많이 올라가면서 왔던 재료들이 뭔가 봤더니 국제금리의 안정, 그냥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직까지는 뭔가 상승 재료 견인을 지속시켜줄 재료는 없는 거고요. 일단 좀 급락 속에서 반등이 나오는 중이다. 그래서 반등 때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도 있겠죠. 반등이 얼마나 지속되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섹터 흐름이나 종목군을 보긴 하지만 지속 상승이나 흐름 섹터를 볼 때는 더욱더 디테일하고 빠르지 않게끔 시장의 본질의 흐름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아직은 체크된 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일단은 디테일하게 수급이 들어간 섹터군이나 시장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는 아직 표출된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보시면 삼성전자가 이제 좀 급등해줬어요. 삼성전자가 4% 정도 상승해줬죠.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돈이 들어온 건 맞는데 삼성전자가 돈을 다 빨아먹었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있는 그 대형 쪽에 있는 수급 돈을 다 빨아먹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에 돈이 다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목들은 사실 재미없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 대비 2.5%라는 급등 속에서 다른 종목 섹터군에 그 돈이 들어가고 분포되고 세력이 쏜 그 흐름은 잘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54,200원 정도, 이 정도 금액대에서 이제 저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올라왔다. 그러니까 여기 금액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혹여나 내일 모레 다시 좀 주가가 빠지더라도 여기 밑에 안 가고 간다 그러면 시장의 바닥이 좀 단기 바닥에 잡히고 좀 상승이 이어질 수 있겠죠. 반도체 쪽에도 또 돈이 들어오는 그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 해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반도체 흐름을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급등해 준 걸 또 어떻게 소화하면서 흘러가는지, 그래서 이렇게 5거래일 정도, 일주일 정도 거래치를 한 번에 이겨내면서 그 7거래일 정도의 그 수치대를 한 번에 잡아먹는 캔들이 나왔다라는 건 되게 의미가 있는 상승이죠. 그만큼 삼성전자는 좀 많이 빠진 것도 있겠고 시장보다도 많이 약했던 모습도 있어요. 시장보다 약했고 더욱더 약했다. 그러니까 반등해줄 때도 약했고 계속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다. 그래서 소리 없이 빠지고 있었고 시장의 하락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반대로 삼성전자의 급등이 좀 무너졌던 시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삼성전자를 지속적 모니터 하시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봤을 때 삼성전자 중심으로 봤을 때 좀 종목별로도 흐름이 좀 분산됐는데
그때 이제 좀 볼 수 있는 게, 같이 볼 수 있는 게 코덱스 반도체죠. 그러니까 반도체 ETF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좀 뭔가 어중간할 때, 이럴 때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올랐고 반도체 쪽에 좀 저가 매수세에서 좀 반등이 나온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올라갈까라고 좀 애매할 때 볼 수 있는 것들이 ETF예요. ETF를 보면서 ETF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하나의 지표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코덱스 반도체 22,900원 정도 기준점을 다시 안 내려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좀 거래량과 동반된 상승으로 다시 여기 밑단을 안 내려가는 게 반도체주의 단기적 수급 흐름이 개선될 수 있는 자리대가 아닌가, 이렇게 체크되는 거고요. 종목별로도 하나 갖고 왔어요. 그 SFA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이면서 후공정 반도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종목보다 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목보다 강한 거. 그러니까 자리대가 이렇게 거래일 때는 똑같이 회복된 거. 그러니까 이런 위치대가 이제 매물을 소화하면서 먹으면서 올라온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4,350원 요 정도 구간 다시 안 내려가야겠죠. 안 내려가면 단기적으로 잘 모르겠는 시장에서 이렇게 그 따라 올라가는 반도체 종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좀 삼성전자, 그다음에 반도체 ETF, 그다음에 후공정 기업. 원래 반도체 또 그 주가들이 흐름을 올라갈 때 후공정 기업들이 또 많이 올라가고요. 많이 또 먼저 올라가는 좀 성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사실은 좀 볼 수 있는 것들은 좀 이렇게 구두적으로 얘기 드리면 가온칩스가 또 많이 올라줬죠. 시스템 반도체 설계 쪽, 그 다음에 뭐 텔레칩스 이런 것들, 칩스앤 미디어 이런 것들이 특징주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도 좀 개별 이슈적으로 올라온 성향이 많기 때문에 일단 좀 수급은 셌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설계 이쪽도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온칩스, 텔레칩스, 칩스앤 미디어 이런 것들도 좀 모니터를 하시되, 반도체는 그쯤만 훑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 정도만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인포뱅크가 또 특징적이긴 했어요. 특징적인 그때 한번 보는 거예요. 시장이 어떻게 흐름이 되고 하는가. 그래서 인포뱅크 보면 오늘 좀 시장에 비해 저가 대비 11.11% 이렇게 올라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인포뱅크한테 여기 이제 투매 구간이죠. 시장의 투매 구간과 인포뱅크 투매 구간이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고, 가온치스가 시세 나기 전의 모습이라고 똑같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차트가 똑같다 이런 거 아니고요. 중요한 지지대 깨고 내려서 투매구에 나오고 재차 회복하는 그림이 신규 매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2,700원 구간, 여기 정도가 이제 오늘도 저항 맞고 나왔죠. 오늘도 저항 맞고 빠졌는데, 여기가 회복되는,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회복되고 올라갈 때, 거래량이 올라오면서 여기 올라탈 때가 단기 매수 신호입니다. 매수 신호가 되고 이제 지지대 12,700원 정도 이탈하는 걸 보고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당장은 12,700원 올라타는 게 중요하죠. 올라타가지고 캔들 거래량 나오면 좀 이렇게 돌파 매매, 이게 그러니까 회복 돌파 매매죠. 이런 거 요즘 트렌드다 얘기 드렸죠. 이게 올라오는 거 잘 캐치해 보시고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인포뱅크도 특징적이게 볼 수 있는 자리대가 나옵니다. 다음은 네이버고요. 네이버는 반대로 급락했던 네이버, 오늘 급락했다. 시장이 급반등한데도 급락했다 라는 건데, 자, 기술적 분석으로만 본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박스 계단식 하락이죠. 계단식 하락이죠. LG생활건강처럼 계단식 하락, 박스 계단식 하락. 하지만 단기적으로 저가 때 볼 수 있는 게 17만원 정도입니다. 17만원 정도가 깨지지 않아야 된다. 깨지지 않고 멈춘 구간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러니까 급락이 나왔지만도 기술적 분석으로 여기서 이렇게 반등 나왔다가 재차 빠질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17만원 정도 한번 좀 모니터해볼 필요는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좀 리포트를 쏟아내면서 좀 쏟아내고 있는데, 거래량도 들어오고 거래량도 동반되며 빠지고 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계속 눌리고 있고 약해지고 있는 건 맞다. 근데 여기에서도 추세적 이 17만원 정도가 이탈돼 버리면 정말 급락 구간이 또 나오죠. 급락 구간에서 레벨 다운해서 급락이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장기 추세로 반다 해도 17만원 정도에선 반등이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빠르지 않더라도 나오다가 재차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빠르지 않더라도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올라왔다가 재차 빠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대가 추세적으로 17만원 정도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7만원 정도 어떤 흐름이 나와주는가 체크해 보면 되겠죠. 17만원 정도에서 네이버가 어떤 흐름이 나와주는가, 이런 거 한번 체크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좀 얘기 드려보고 싶고요. 다음 특징적인 게 동화화성, 말 그대로 개별 투자로 움직이고 있어요. 동화화성인데
동화성도 이제 중요하게 아까 이제 얘기 드렸죠. 인포뱅크가 회복되고 가야 되는 자리가 오늘의 동화성 자리다. 그래서 7,500원 정도가 이렇게 올라탔죠. 그러니까 올라타고 이럴 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내일 이제 좀 흐름상 눌림목이라든가 아니면 오늘 종가 부근이나 오늘 돌파했을 때 자리 때 매수하기 좋았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더라도 7,500 이탈 안 하면 좋겠다. 안 하면 재차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투매 구간이 잠깐 한 3, 4일 나왔죠. 이런 데 나와주고 회복하는 구간이 또 체크 포인트가 되겠다. 그래서 동화성도 7,500원 부근 한번 잘 모니터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아프리카 TV가 또 저가대에서 급하게 올라와 줬습니다. 급하게 올라와 줬고 좀 이렇게 거래량 동반된 장대가 나왔다. 이렇게 거래량 동반된 급등이 나왔다.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실 정말 이 친구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 뭐 NFT 관련해 계속 흘러내렸죠. 계속 흘러내렸기 때문에 좀 이번 그 흐름이 좀 개별적으로 움직인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여기 64,000원 후반 이번에 올라온 자리죠. 올라온 자리 때문에 이탈 안 하면 좀 흐름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65,000원 정도까지 좀 보고 65,000원 정도가 이탈 안 하면 사실 65,000원보다 기술적으로 더 밑을 봐야 되는데, 오늘 좀 갭으로 떠줬죠. 갭으로 떠줬기 때문에 당분간 당장은 이런 흐름 나오겠죠. 당장은 여기 때 여기 정도 75,000원대까지 상승 나왔다 윗꼬리 남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일 또 올라가더라도 윗꼬리가 남고 다시 한번 이렇게 빠지는 흐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런 흐름 나올 수 있겠죠. 빠지는 흐름. 그래서 여기 금액대 64,000원 정도 후반대 금액대를 잡아주면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바뀌는 걸 체크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상향 바뀔 수 있는 흐름이 나오는가, 거래량을 중심으로 이렇게 추세가 바뀌는 걸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인데, 단기적으로도 단기 목표는 75,000원 정도 여기 금액대에서 윗꼬리가 남는 자리다 체크해 하시면서 보유하신 분이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씩 걷어들이고 재차 눌림목 매매로 볼 수 있는 흐름대가 되지 않을까. 아프리카 TV는 그렇게 보여지고, 단일가 한번 봐볼게요. 단일가 뭐 특별한 거 없죠. 내일도 좀 빠질 수 있는 자리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삼성 출판사 마찬가지로 좀 개별적 그 좀 위치대 자리대가 나옵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흐름 나왔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가 회복 중요한 거, 틈에 일으켰던 자리 깨고 회복, 이런 거 자리 중요하다 얘기 드렸죠. 이런 자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 되게 중요했고, 22,5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22,500원 정도만 이탈 안 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더 뒤지고 갈 수 있다. 그래서 급할 거 없죠. 삼성출판사는 급등한 만큼 좀 매물서와 과정 어떻게 거치냐 중요하겠죠. 중요하겠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여기 오늘 꼬리 날렸던 자리죠. 여기 꼬리 날렸던 자리, 여기 때가 꼬리가 남는 자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좀 밀릴 확률이 높다. 밀릴 확률이 높으니까 좀 여기에서 매물서와 과정, 그 다음 최대한 눌림목 싸게 사가지고 추세가 돌려지는 걸 체크해 본다.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22,500원 정도 최대한 싸게 이렇게 눌림 왔을 때 보고 재차 추세의 바뀜을 보겠다. 이렇게 해서 추세가 만들어지는가 한번 체크해 보면 삼성 출판사 한번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ES큐브입니다. 저도 잘 모르는 종목,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봅니다.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중요한 자리 따라 체크 돼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여기 44,300원. 이 친구는 4,300원만 체크하면 되겠다 이렇게 싶어요. 그냥 다른 거 없고 4,300원 이탈 안 하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거래량도 좋고 양호하고, 거래량 좋고 중요한 저항대 돌파하고 있다. 거래량 돌파되고 있고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기술적 지표로 볼 수 있는 자리 때 그렇고, 저기 장기 여기 이평선이 있기 때문에 꼬리 나고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흐름이 어떻든 간에 4,300원 안 깨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지 않나. 저가대에서 이렇게 이번에 돌파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4,300 이탈 안 하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지 않나. 일단 여기까지, 여기 때로는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열려있다. 열려있다. 그래서 4,000원 후반까지, 그 다음 5,000원 돌파 구간까지도 흐름은 열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4,300원 체크해보고 이렇게 분할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나오는가,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올라온 추세가 단기 추세가 이어지는가 보면 좋겠죠. 이렇게 보면 단기적으로 접근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은 시장에 비해 특징적인 것만 좀 추려왔고요. 좀 이렇게 딱 보셔도 수급적으로 특징적인 수급적인 섹터가 들어온 것은 없다. 뭐 예를 들어 메타버스, 게임, 뭐 바이오 이런 식으로
쏠림으로 뭐 주도성 있게 튀어 올라준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급락에 대한 반등 이렇게만 일단 볼 수 있겠고, 재차 쌍바닥을 그리든 어떤 흐름이 나오든 재차 수급이 쏠리고 돈이 들어가는 걸 찾아야겠죠. 찾아야겠고, 일단은 반도체 쪽으로 좀 흐름을 집중해 보면서 개별주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 개별주로 보셔야 된다. 그리고 시장의 바닥이 어떻게 잡히고 어떤 수급으로 어떤 지속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같이 체크해 보는 걸로 할게요.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